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원투수 노태성입니다. 자 현재 주가가 이제 그 15,150원, 증권사 목표가가 26,000원, 한 71% 상승 여력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 구글, 퀄컴이 다 손잡은 곳입니다. 요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종목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솔직히 이름만 들으면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칩스앤미디어라는 회사입니다. 칩스앤미디어.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뭘 하는 이제 회사인지 알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구글, 퀄컴 이 정도 라인업이면 기술력은 검증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쪽에서는 목표가를 26,000원까지 제시를 했는데 좀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니까 한 60% 정도 수익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26년에 어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면서 공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영상 하단 쪽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정의원 상담 링크와 무료 커뮤니티 링크가 있으니 무료 커뮤니티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정의원 서비스는 또 가격 혜택도 있으니 매매에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영상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칩스앤미디어는 2003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반도체 IP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서 IP는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는 건데, 이제 쉽게 말하면 반도체 칩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반도체를 좀 찍어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기술을 라이선스로 팔고 있고, 그 반도체가 나중에 팔릴 때마다 로열티를 받는 구조입니다. 마치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어서 팔고 그 노래가 유튜브나 멜론에서 재생될 때마다 돈을 받는 것처럼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좋냐면, 한번 계약하면 그 다음부터는 앉아서 로열티를 좀 받습니다. 물론 처음엔 라이선스 매출이 많이 나고 나중에 로열티가 쌓이는 구조라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일단 궤도에 오르면 수익성은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전 세계 150개 기업에 기술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 회사 기술이 들어간 칩이 벌써 17억 9천만 개나 세상에 나왔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럼 이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삼성이랑 구글이랑 손을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디오 코덱입니다. 코덱. 비디오 코덱 IP인데, 이게 원래 이 회사의 시작이자 전통의 강자 분야입니다. 이제 8K 60프레임급 초고화질 영상 처리가 가능한데, 이게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고 TV로 넷플릭스 보는 것도 다 이런 기술 덕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NPU IP입니다. 이제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인데, 24년 9월에 중국 AI 칩 기업과 66억짜리 계약을 따냈습니다. 회사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는데, 이 NPU라는 게 뭐냐면 영상 처리에 그런 특화된 AI 반도체 기술입니다. 엔비디아 GPU에 대비해 좀 10배 빠르고 전력은 5분의 1만 쓴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대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특정 분야에서는 이 회사가 10배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올해 1월에 이제 1월 CES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AI ISP입니다. AI ISP. 이제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를 AI로 구현한 건데, 기존에는 하드웨어 칩으로 만들던 걸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곳에서 사물 인식 오류를 91%나 줄였다고 하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나 자율주행차 카메라에 딱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25년도 1월에 발표된 APV 코덱입니다. APV 코덱. 여기서 주목할 건 파트너사 라인인데 삼성전자, 구글, 퀄컴이에요. 이 세 회사랑 같이 차세대 비디오 코덱을 개발한 건데, 기존보다 20% 적은 용량으로 4K, 4K, 그 다음에 60프레임, 8K, 120프레임 영상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라이선스 매출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실적은 어떤지 좀 한번 보면은 이제 전년 대비, 그러니까 25년 연간 매출 대비 매출은 그러니까 전년 대비 24년도 대비 25년 매출이 5.1%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31%나 뛰었습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요. 특히 4분기에 이제 분기 최대 라이선스 계약 12건을 좀 따내면서 실적이 좀 폭발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건수를 보면 24년에 19건인데 25년에 29건으로 5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계약한 게 나중에 로열티 수익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보통 라이선스 계약하고 나서 고객사가 그 기술로 반도체를 개발하고 양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25년에 계약한 게 26년 하반기부터 27년에 본격적으로 로열티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씨를 뿌리는 시기고 내년 하반기부터 수확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알아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라이선스에서 로열티로 전환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25년에 계약 건수가 증가를 했고 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됩니다. 그래서 IP 비즈니스 특성상 초반에 라이선스 매출이 많고 나중에 로열티가 쌓이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지금 딱 그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고객사 라인업이 좀 화려합니다. 고객사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구글, 퀄컴과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죠. 자, 그리고 일본 차량용 반도체 빅3 중에서도 두 곳이 이미 고객사로 확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고 있죠.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늘어날수록 카메라 기반 영상 처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이 칩셋 미디어가 딱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그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온디바이스 AI 트렌드입니다. 온디바이스 AI 트렌드인데 요즘 스마트폰에서 AI 기능을 클라우드가 아니라 거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삼성 갤럭시 AI도 그렇고 애플 인텔리전스도 그렇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저전력 고효율 NPU인데 엔비디아보다 10배 빠르고 전력은 5분의 1만 쓴다니 경쟁력이 좀 있다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미중 반도체 갈등에 이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고객사들이 중국 경쟁사를 배제하는 추세에서 칩셋 미디어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대형 모바일 고객사로부터 25년에 첫 로열티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좀 짚어보면은 첫 번째, 이 고객사에 대한 이런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소수 대형 고객사에 의존하는 좀 구조다 보니까 고객사 사업이 안 좋아지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럴 일은 없어 보이죠, 시장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 신기술 상용화는 아직 지켜봐야 된다. AI, ISP나 APV 코덱 같은 신기술들이 예상대로 시장에서 먹힐지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중국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로열티 매출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는 정책을 펼칠 경우에 경쟁이 좀 심해질 수가 있다. 네 번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운 수치예요.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좀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26년도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26년도에는 일단은 4월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근데 비수기인데도 라이선스 계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로열티 매출 증가세도 시작됐는지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반기 중에는 삼성이나 퀄컴과 APV 계약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대형 계약이 체결되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I, ISP 관련해서도 첫 상용화 계약 소식을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CES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으니까 이제 실제 고객사 확보가 관건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반기가 좀 중요한데 이제 25년에 체결한 계약들이 본격적으로 로열티 수익화되는 시점이라서 여기서 이제 실적 개선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주가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요 칩셋 미디어를 알아봤는데 좀 차트를 보면은 워낙에 지금 현재 바닥에 좀 깔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트상으로는 정말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요렇게 지금 박스권의 흐름들을 일단 1차적으로 급등시켜 놓고 거래량 붙여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죠. 기관들을 좀 팔고 박스권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눌리면 여기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뚫어놓고 눌릴 때는 이 구간이 손절가가 될 것이고, 하단 박스권 근처에서 매수했을 때는 하단 박스권이 손절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칩셋 미디어를 좀 알아봤는데, 지금 우리 영상 아래쪽 더보기란 보시면은요, 제가 오늘 우리 이 커뮤니티 링크가 있어요. 이 커뮤니티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SOS 랩을 또 무료로 이제 추천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SOS 랩이 오늘 장중에 지금 9% 급등을 했다가 조금 조정이 또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 아래쪽 더보기란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 또 혹시나 링크가 어딨냐 하시는 분들은 고객센터 쪽으로 문의 주시면 무료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입장하시면 여러분들 주식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자면 첫 번째,
첫 번째, 26년도 상반기 이제 APV 계약 공시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 하반기 로열티, 그죠? 로열티, 이제 매출 전환 시점 봐야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자율주행이나 그런 이제 부분들, 이제 그 AI 이제 ISP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APV 쪽이나, 그래서 이제 삼성하고 퀄컴 쪽이나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 쪽 관련해 가지고 뭐 테슬라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오게 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쟁,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중국 리스크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하면서 가면 10센 미디어도 좋은 수익이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소통은 아래쪽, 영상 아래쪽 더보기란 보시면 무료 소통 링크에서 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